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이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군이 대승적 수용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 둘 다 무안으로 이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공식적 입장을 밝힌 겁니다. 5.18 43주기를 맞아 KBC가 5.18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목소리를 잇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차터리부터 무전 취식까지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상임위원회 중 코인 거래와 탈당 결정이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쇄신 총회까지 열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오히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호남과 20대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탈당 직후 6시간이 넘는 쇄신 의원총회 끝에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김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의 내용이 빠지며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당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쇄신의총에서는 5선의 30의원과 초선 양기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5선 이상민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도 싸늘합니다. 5월 2주차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2%로 2주 연속 국민의힘보다 낮았습니다. 차이는 오차범위 내지만 3월 2주차 이후 8주 동안 지지율이 앞서던 흐름이 바뀐 만큼 코인 논란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대부분 60%대 지지율을 보였던 호남 지지율도 2주째 50%대를 기록했고 20대 청년들의 지지율도 지난 1월 3주차 이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과 당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우리 당 구성원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향후 강력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다수 의원들이 요구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나 복당 불가 원칙 확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당 쇄신에 소극적이라는 당내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로 막혀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간절함을 도민에게 큰 절로 나타냈습니다. 오늘 발표한 담화문엔 무안군을 염두에 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런 김 지사의 적극적 행보에 화답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에 없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담화문 발표. 2029년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이 시간표대로라면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에 주어진 시간은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우도했습니다.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광주 민간공항은 어떤 경우에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공항도 오는 2025년 KTX 연결 등 기반 여건이 갖춰지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겨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안군의 대승적 수용이 필요하다며 시 성격을 바라는 무안군에 손을 내밀고 무안시로의 성격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도 전라남도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민에겐 근절까지 하며 공항 이전의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김 지사의 담화 발표 소식을 전해들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 지사의 적극적인 행보에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지난주 회동 이후 한층 가까워진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김영록 지사님도 특정 지역을 그렇게 언급을 공식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또 한 걸음 나간 것 같고, 광주 전남 성행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항 이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절실함이 양 시도민, 더 나아가 무안군과 한평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이 43주년을 맞았습니다. KBC는 43주기를 맞은 5.18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는 김수현 씨. 퇴근길 통근버스를 덮친 수많은 계엄군과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던 상무대,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그 장소까지. 지난 40년의 기억 대부분은 흩어졌지만 계엄군의 만행만큼은 몸과 마음 곳곳에 짙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두 분은 좀 계급이 있고 한 분은 계급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된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안 해주고 좀 못 잡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체험을 봤어. 체험. 집을 내가 그때 걸어도 갔던가 택시를 타면 그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들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가족도 회사도 정부도 입을 막고 귀를 닫고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국가폭력에 쓰러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18 우리하고 남사만 없고 같은 폭행을 했었는데 그 맞은 사람만 피해자고 우리는 피해자 아니었으니까 들어줄 사람 한 사람은 있었으면 안 아팠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있었어도 그게 최고 억울한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지. 지난 2008년 용기를 내 성폭력 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한계만 실감했습니다. 너무 다른가. 머리 아프든 감기 아프든 뭘 하고 한 달에 아픈 거 이렇게. 한 4월 중순 전부터 한 6월 하니까 2달은 아주 거의 약물로 치료를.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성폭력 생존자인 이지연 씨와 가족들은 취재진과의 인터뷰 대신 글로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까 싶어 쉬쉬했다. 그 당시 죽었거나 총을 맞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들러리가 아닌가라며 원망스럽고 한이 가득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근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계엄군 성폭력 통계도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51건 가운데 피해자의 거부 등으로 절반 이상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근데 설득시켜가지고 겨우겨우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 뭘 해야 되지? 그 후속 조치는 누가 해야 되지? 이제 지난 2021년 5.18 보상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40여 년 만에 열렸습니다. 물질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오는 7월 이들에 대한 피해 접수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민과 거듭된 설득 끝에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선 김수현 씨. 자신과 같은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말만큼은 꼭 전달해달라고 힘주어 당부했습니다. 11시에 이제 모인다면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같이 나와서 좀 혼자는 못하니까
같이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동참하고 싶죠. KBC 정의진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엄군 출신의 증언을 토대로 해남에서 유해 발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유골 여러 구를 발견했습니다. 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24단과 31사단 장병들이 세 구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신원 미상의 유골 여러 구를 발견했습니다. 조사위는 해당 유골이 5.18과 연관이 있는지 정밀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터리부터 무전 취식까지 각종 범죄가 연일 잇따르고 있죠.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여파로 생계형 범죄 발생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접근하더니 망설임 없이 문을 엽니다. 순식간에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쳐 유유히 사라집니다. 같은 달 광주의 또 다른 지상주차장에서도 5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확인하더니 차터리를 시도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 모두 직업이 없었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 어떻게 특별하게 일을 할 의욕도 없고 하루하루 생활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엔 무전 취식 등을 일삼던 남성 2명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광주 지역에서 생계형으로 추정되는 소액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적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경미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94건이던 것이 올해는 1분기에만 무려 50건 넘게 훈방 조치됐습니다. 광주에서 평균 1년 동안 발생하는 절도범죄 5,000건 가운데 최근 소액절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경미범죄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13회에 걸쳐 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 마약상으로부터 들여온 야바를 호남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통한 태국인 등 13명을 구속하고 이 중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시가 12억 원 상당의 무허가 화장품과 식품 등을 불법 수입해 유통시킨 20대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세관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12억 원 상당의 무허가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등 3만여 점을 신고나 허가 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해외 직구로 구입한 뒤 인터넷 방송과 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28살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가 불법 수입한 물품에는 유통기한이나 성분 표시 등이 없었으며 비만치료 전문 의약품인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담양 봉산이 29.4도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광산과 과기원이 28.9도, 담양 28.8도, 곡성이 28.4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구례가 33도, 광주와 곡성이 32도를 기록하는 등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8일쯤 날씨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영민과 함께 온 KBC가 창사 28주년을 맞았습니다. KBC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훈을 선포하며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균형 잡힌 언론. 창사 28주년을 맞아 KBC는
새로운 사훈과 함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물리적인 지역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하며 어느 한쪽으로 병도되지 않는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난 28년 KBC는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는 광천동 재개발구역 아카이빙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광천동 김환경과 몽골 칭기스칸 시대의 역사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다큐멘터리 칭기스칸 로드 등 참신한 기획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방송 환경 변화에 발맞춘 플랫폼 다변화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관심거리를 담아낸 광주스쿨을 뉴미디어 콘텐츠로 선보였고 광주FC의 이야기를 담은 라스트 미니골을 OTT 특화 다큐 시리즈로 방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언론사 최초로 포털 콘텐츠 제휴사에 선정된 KBC는 보다 균형 감각을 갖춘 보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광역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4개 민방 시사 토크쇼 국민 맛수, 민방 공동 대담 등을 통해 지역을 넘어선 여론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BC가 더욱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처럼 좌우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 사회가 양분되어 있는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KBC는 지난 28년간 지켜온 공정과 균형의 가치를 되새기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KBC 종경원입니다. 광주 전남이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립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 사업에 전남대와 목포대, 순천대 등 대학연합이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44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도 광주 전남 차세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며 이번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0년까지 총 3차례 5.18 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실행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과 함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길 수 있도록 원포인트 국민투표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고 사실상 이견이 없지만 누구도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5.18 교육관 위탁 운영자 공모와 관련해 일부 5월 단체들이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서는 갈등을 애써 조장하고 부추기는 일은 5.18 정신에 부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특전사 동집회 공동선언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164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광주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5.18 공법단체가 지난 2월 특전사 동집회와 함께 진행한 공동선언식은 5월의 역사를 왜곡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폐기한 뒤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